일본 수제버거집들보단 한국 수제버거집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기대보다 더 압도적인 비주얼이었고 이 식감적인 부분에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버거코치입니다. 2022년 재팬버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쇼군버거와 도쿄 구글 평점 1위 럭스버거스에 다녀왔습니다. 햄버거 리뷰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적힌 시간대로 이동하시면 되고요. 전설적인 농구 선수인 코비 브라이언트, 혹시 그의 이름이 와규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비의 아버지는 고베 비프를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고베와 같은 철자를 지으셨다고 하셨고요. 와규는 일본에서 시작하여 그 명성만큼이나 가격 또한 상당히 고가이지만 사실 일본 와규가 왜 특별한지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두 곳 모두 와규 패티를 사용하는 만큼 와규가 왜 특별하고 비싼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본산 와규는 엄격한 혈통 관리를 하며 이 4가지 종류만을 일본산 와규로 인정하는데 그중 흑모아종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마블링이 가장 뛰어나고요. 일반 소들보다는 긴 사육 기간을 가지며 성장 초기와 후반에 다른 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방이 골고루 퍼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때 사료에는 사과나 맥주 등 특이한 재료들이 포함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부르는 마블링은 소위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와규의 풍부한 마블링을 위해 운동량을 최소로 제한시켜 근육 생성을 막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심지어 마사지나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저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게 안 입고 오면서 너무 유난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가장 유명한 와규인 고베규가 1파운드당 최대 500달러까지 받는 것을 보면 확실히 유난떨 가치는 충분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와규 식당 가봤는데 아무리 비싼 와규라고 해도 저 가격은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99%의 와규는 호주산으로 일본산 와규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이나 마트에서 구매해 드시는 와규는 전부 호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없는 만큼 그 맛에 대해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산 와규 패티의 맛과 식감, 그리고 한국 수제버거 패티와 어떻게 다른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리뷰할 버거집은 쇼군버거입니다. 쇼군버거는 총 18개 매장이 있으며 전 본점인 신주쿠점으로 방문했고요. 역에서는 4분 거리로 접근성은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쇼군버거는 2022년 재팬버거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뒤 미국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선 30개 팀 중 무려 6위에 위치했는데요. 2024년엔 재팬버거 챔피언십과 세계대회 모두 같은 버거집에 패배하며 일본 왕자를 넘겨주게 됐지만 여전히 일본 최고의 버거 중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매장 자체는 크지 않았고 인기 매장답게 금방 매장이 찼고요. 주문은 이 키오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지점마다 스페셜 메뉴가 있으며 이렇게 시즌 메뉴도 존재하는데 저는 그냥 기본 메뉴 중에 2개 골라봤습니다. 전 트리플 치즈버거와 델리야키 버거, 그리고 음료 2개 주문했습니다. 소고기 메뉴는 전부 와규 패티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제가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까 2022년 10월에 원가 상승 때문에 와규 패티에 다른 소고기를 섞어서 사용한다는 공지를 봤는데요. 그 뒤에 패티와 관련된 다른 공지가 없는 것을 보면 여전히 섞어 사용하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100% 와규 패티는 아니라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음료는 디스펜서에서 뽑아 먹을 수 있는데 전 일본에서 유명한 환타 멜론 맛으로 뽑아 먹었습니다. 햄버거 기다리면서 이렇게 낙서도 해주었고요. 가장 기대되었던 트리플 치즈버거는 기대보다 더 압도적인 비주얼이었고 빵에는 쇼군버거의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포크와 칼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셔서 잘라달라고 부탁드렸고요. 단면은 이렇습니다. 안에 재료는 소스, 치즈, 피클, 패티 3장이 들어가며 맛의 경우 확실히 소고기의 맛과 향이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솔직히 와규라고 더 특별한 향이 느껴진다거나 맛이 느껴지진 않았고 그냥 그 향과 맛이 한국에서 먹는 소고기 패티와 비교해 더 깊다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충분한 치즈 덕분에 버거의 전체적인 맛은 짭조름했는데 메인 소스에서 케찹과 머스타드의 맛이 느껴져 일본 햄버거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도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드 치즈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고요. 저는 먹는 중간중간에 여기에 소스를 다 뿌려 먹어봤는데 그냥 없이 먹는 게 더 낫더라고요. 사실 맛적인 부분에서 와 엄청 특별하다 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지만 이 식감적인 부분에선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제버거 패티의 경우 그냥 부드럽게 씹히잖아요. 하지만 이 패티의 경우 약간 오돌뼈 같은 물렁한 뭔가가 씹히면서 입안에서 다른 재료가 다 사라진 뒤에도 계속 남아 그 존재감을 나타냈고요. 장점이라 하면 소고기의 맛을 더 길게 느낄 수 있다 정도이고, 단점이라 하면 익숙지 않으면서 오는 이질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소개해드릴 햄버거집에서 호주산 패티도 먹어봤는데 비슷한 식감이 가진 것을 보면 와규 패티의 특징보단 일본 패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식감이 흥미롭긴 했지만 한국의 부드러운 패티가 더 제 취향이 맞았습니다. 다음으론 직원분이 추천하신 데리야끼 버거입니다. 비주얼만 보면 우리가 아는 불고기 버거와 큰 차이가 없고요. 데리야끼 소스는 흘러 넘칠 정도로 많이 들어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기하게도 팔꿈치에 다 묻어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직원분께 잘라달라고 부탁드렸고 단면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재료의 경우 데리야끼 소스와 마요네즈, 양상추, 피클, 그리고 특이하게 버섯이 들어가 있는데요. 맛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고기 맛, 불고기 버거
수제버거 아니고요. 정확히 불고기 맛입니다. 이 버섯의 존재 때문에 더더욱이나 불고기처럼 느껴졌는데 앞에 트리플 치즈버거의 경우 질겅거리는 패티의 식감이 저에게 그다지 좋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 대리버거에서는 오히려 이 패티의 식감이 장점으로 느껴졌는데요. 넘치게 들어있는 소스 덕분에 패티가 입에 계속 남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불고기 맛이 났고요. 확실히 일본이 간장을 메인 소스를 사용하는 만큼 소스 자체도 정말 맛있었고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먹어본 간장 베이스의 버거 중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도쿄 햄버거집 중 구글 평점 1등인 럭스버거스입니다. 평점만 높은 게 아니라 리뷰도 5,000개로 거의 압도적으로 많지만 사실 제가 생각한 부분과 많이 달랐는데 알고 보니 이곳이 할랄 인증 식당으로 이슬람 분들이 많이 오시는 곳이더라고요. 사장님도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 분이셨고요. 솔직히 비행기 타기 전에 평점이랑 리뷰 숫자만 보고 이곳으로 결정했었는데 일본에 도착해서 자세히 확인해본 뒤에야 기대와 다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곳으로 갈까도 고민했지만 그래도 와규 패티를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평점과 리뷰 숫자가 워낙에 압도적이라 그냥 방문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매장은 닌규초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직원분들도 전부 일본인이 아니신데 워낙 친절하시고 영어도 잘하셔서 주문하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메뉴판 보시면 비건 메뉴들도 있고 햄버거 메뉴가 메인이지만 핫도그나 스테이크도 주문 가능하고요. 위에 보시면 와규 패티 A, B를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호주산 패티가 사용되지만 원하시면 와규 패티를 변경 가능하며 A, B의 차이는 부위 차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체다 치즈버거에서 패티는 와규 A로 바꿔주었고 아보카도 트러플 버거는 패티 변경 없이 주문했습니다. 둘 다 비주얼이 예술인데 감자튀김은 따로 시키지 않았지만 같이 나왔고 특이하게 샐러드와 요거트 드레싱 소스도 같이 나왔습니다. 먼저 체다 치즈버거는 데리야끼 소스와 와사비 소스가 멋들어지게 뿌려져 있었고요. 버니 참 먹음직스러워 보였는데 눌러봤을 때 겉이 어느 정도 바삭했습니다. 안의 재료는 심플하게 후추, 치즈, 패티, 데리야끼, 와사비 소스가 끝이고 단면은 이렇습니다. 패티의 단면이 쇼군버거의 패티와는 또 다른 느낌이고요. 맛의 경우 패티 자체에 간이 충분히 되어 있어 소고기의 풍미가 잘 느껴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와규 패티에서 특유의 향이 느껴졌는데요.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양이었지만 크게 거슬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동시에 크게 좋다는 생각도 들진 않더라고요. 식감은 스테이크와 수제버거 패티 사이 어딘가쯤이었지만 쇼군버거 패티와 마찬가지로 오돌뼈 같은 이물질이 씹히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솔직히 맛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와규 패티의 맛을 조금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었지만 가격을 고려하면 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보카도 트러플 버거는 비주얼적으로 가장 뛰어났지만 솔직히 맛적으로는 일본에서 먹은 햄버거 중에 가장 실망스러웠는데요. 재료는 보시는 것처럼 아보카도, 트러플, 데리야끼 소스, 패티이며 패티는 와규가 아닌 호주산이고요. 맛의 경우 앞에 소개해드린 버거와 달리 패티의 간이 거의 안 느껴지며 아보카도의 맛만 강하게 느껴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아보카도를 사용하는 음식들을 좋아하는데 아보카도 본연의 맛이 좋아한다라기보단 아보카도의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지방이 음식의 맛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에 아보카도가 들어간 음식들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버거에서는 아보카도 특유의 약간 떫은 맛만 강하게 났고요. 트러플의 향과 풍미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햄버거에 익숙한 한 사람으로서 일본 햄버거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 와규를 사용하여 가격은 높게 받지만 맛이 또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특유의 맛이 느껴지냐? 딱히 그런 부분도 없었습니다. 식감적인 부분도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뭔가 씹히는 이 이질적인 식감을 저처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고요. 물론 두 군데 햄버거집만 가보고 일본 햄버거의 모든 것을 파악했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일본 수제버거집들보단 한국의 수제버거집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격적인 면에서 프랜차이즈와 일본 수제버거 중간쯤에 한국 수제버거가 위치했다고 할 수 있지만 맛적인 부분에서는 결코 일본 수제버거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하자면 와규는 구워서 먹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버거코치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